자, 전화 그러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제노포커스요. 제노포커스. 평단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4,420원. 네? 4,420원에 아, 4,420원에 비중은요? 비중이 15%요. 아, 15%. 이때 들어가실 때는 어떤 이유로 들어가신 거예요? 뭐 좋다 그래가지고 일단 들어갔는데 이번에 사명 바뀐다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더 올라갈까 싶어가지고 갖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점 뭘까요? 얼마나 오를까 해서. 아, 그래서 얼마나 오를까? 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일주일 전에도 그렇고 뭐 국내 1위 효소 생산 기업이다 뭐 이런 것도 얘기가 나오고 또 제노포커스를 뭐 HLB 그룹에서 뭐 인수한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수요도 굉장히 많다. 뭐 좋은 얘기는 진짜 많은데 주가가요 그렇게 반응은 안 해요. 좋은 얘기에 비해서.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왜 이렇게 좀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국 바이오 제약 업종이잖아요. 네. 바이오 제약 업종이 사실 지난 10월까지 되게 좋았는데 10월까지 우리나라 증시가 계속 하향세를 타는 가운데서 바이오 제약만 좋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좀 갈만한 업종이 없을 때 바이오 제약이 선호되는 경향들이 강하거든요. 우리나라 장 같은 경우는. 근데 11월 달 들어서 지금 좋은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심지어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 외면하는 2차 전지까지 지금 막 잘 가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 반도체도 가고 있고 조선업종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제약 업종에 대한 관심이 조금 식은 게 현재 상황이라고 보여지겠고요. 오늘 뭐 알테오젠 같은 종목이 많이 올라가긴 하지만 급락에 따른 어떤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것일 뿐이지 바이오 제약 전반적으로는 10월 달만큼의 그런 에너지가 나오진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HLB 그룹 쪽으로의 어떤 뭐 M&A라든지 기대감들은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기업들은 이제 실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얼마나 화제가 되느냐, 화제성이 사실 제일 중요한 거라서 지금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업종 쪽으로 관심을 많이 좀 뺏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수급을 한번 보니까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번 달 들어 많이 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대도 이제 이번 달에 사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드는데 사신 가격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가격은 나쁘지 않은데 다만 시장의 관심이 조금 좀 식은 것 같다 정도로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제 차트로 이제 봤을 때 이제 궁금하신 게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질문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니까 지금 한 4,100원 정도의 매물이 많이 쌓여 있는 구간이라서 그 구간을 지금 돌파 시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도 갔다가 내려왔어요. 돌파 시도를 계속 못할 경우는 한번 밀렸다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약간 밀렸다 갈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고 한 3,700원대 정도까지는 하락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거기를 딛고 올라가게 된다면은 한 4,500원 정도를 저는 보수적으로 좀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11월 18일 날 지난주 월요일 날 일주일 전이죠. 그때 거래가 좀 나오면서 위쪽으로 올라가려다가 실패했던 그날 이후로 그 위쪽은 상당히 매물이 많은 구간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약간 밀릴 가능성이 높고 내려갔다가 반등을 할 경우 한 4,500원까지 본다. 이렇게 전략을 좀 드리고 싶으니까 그냥 그대로 갖고 가서 4,500원 파셔도 되고요. 만약에 좀 추가 매수도 여력이 있으시다 그러다면은 한 3,700원대까지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도 가능하시니까 저는 4,500원 정도를 최종 목표가로 보고 그냥 가져가셔도 좋고 밀리면 좀 더 사도 좋고 이렇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님 가격대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그냥 가져가셔도 되고 좀 더 추가 매수해서 비중 확대도 괜찮다고 하니까요. 상황 보시면서 현금 여력 있으시면 그때 추가 매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저희가 선물 드릴게요. 커피 쿠폰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이게 사실은요, 손실이 나면은 힘이 안 나요. 그래서 진짜 목소리에 아무리 이렇게 응원을 드려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여러분의 마음 저희가 다 공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략도 잡아 드릴게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02-6958-9082번으로 전화 주세요. 전화 주시면 저희 우선순위로 여러분들 전략도 잡아드리고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6710번님의 다스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고 있는 종목은 다스코라는 종목이고요. 3,800원에요. 20% 비중을 담고 있는데 이 종목을 제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재건 관련해서 또 이 종목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한 3,595원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때는요, 전문가님? 좀 네. 들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일정주로 봐야 돼요, 우리가? 이게 이제 재건인데 음. 그 최근 뉴스 보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점점 막 격화되고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재건주가 잘 간단 말이죠. 그 우크라이나 쪽에서 지금은 막 치고받고 하고 있지만 내년쯤에는 이제 평화가 찾아올 거라는 전망들이 있다 보니까 벌써부터 이제 재건주에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다스코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제가 추천드려서 또 수익도 드렸던 적이 있었던 만큼 지금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또 앞으로 오를 만한 가능성이 높은 재건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다스코가 하고 있는 사업 영역들을 보면은 재건도 있지만 태양광 풍력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로 좀 안 좋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도 있었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재건이 더 부각되면서 좀 잘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스코 3,800원 나쁘지 않고 지금 좀 더 가져가셔도 되고요. 지금 이제 매물대 많은 사람들이 어디쯤에 물려 있는가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니까 대략 한 4,100원 정도, 4,100원 위쪽이 좀 뚫기 어려운 금액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대를 넘어서 한 4,000원 넘어서 한 4,100원 정도 가면은 슬슬 부담이 되기 시작할 테니까 일단 그쯤 가면은 일단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4,000원은 넘어갈 때쯤에 다시 한번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은 그때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릴 수 있으니 일단 4,000원 근처까지는 한번 쭉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 매수 타이밍 나쁘지 않고 재료도 있으니까 내년에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니까 올해 연말 안에 빠르면은 좀 시세가 날 수도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양광이라서 밀릴 줄 알았는데 재건으로 오히려 좀 수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쭉 들고 가셔도 괜찮겠다. 지금 얘기해 주셨고요. 만약에 고민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자 볼 거예요. 9571번님이 코롱 글로벌입니다. 라면서 1,100원에 30% 비중이에요. 라고 하셨는데 이분은 이런 시장에서도 수익을 내시는 분입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제가 보니까 코롱 글로벌 같은 경우에서는 3분기에 손실이 941억 원을 기록을 네네. 해서 부동산을 차라리 스포렉스를 매각해가지고 이걸 현금 확보하겠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오히려 이게 뭐 네네. 차라리 현금 확보하면서 주가를 좀 부양하겠다 이런 느낌이라고 좀 보는데 뭐 호황제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이걸 좀 뭐 그래도 호재라고 해석해야 되나요? 이게 이제 회사가 시가총액이 얼마 안 돼요. 한 1,800억 정도 되다 보니까 어떤 뭐 실적 그리고 그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재료에 많이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결국에는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재건주 느낌으로 같이 그냥 엮여서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풍력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아까 다스코랑 보면 차트 흐름도 은근 좀 비슷한 부분이 비슷해요, 있더라고요. 진짜. 네, 그래서 코오롱 글로벌 지금 현재 상황은 아래로 빠질 가능성보다는 지금 이제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지금 매물대 체크를 한번 해보니까 12,000원 선까지는 그래도 무난하게 올라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건주가 잘 가고 있고 또 이제 건설 경기가 내년에 좀 좋아질 거라는 전망들도 뭐 조금씩 나오고 있는 만큼 원래 보통 봄철이 좀 성수기거든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 지금의 실적 나빴던 거는 좀 지나간 악재라고 보시면 되겠고 내년에 호재 그리고 재건 재료 이런 걸 본다면 저는 12,000원 목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00원 목표가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건설 경기가 좋아지지 이제 더 이상 뭐 나빠지겠냐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으니까요. 이 점까지 고려해서 부동산 관련한 기사들도 점검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지금 얘기들 쭉쭉 하고 있는데 전화 한번 좀 받아보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소리 굉장히 또 건강하신 느낌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시아나 항공이고요. 네, 평단가는요? 평단가가 10,000원이고 10,000원. 그리고 비중이 10% 정도. 오늘 그래도 제일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수익을 지금 나고 있는 상황이신데 뭐가 또 고민이실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아시아나 항공을 장기로 가지고 왔던 종목인데 네, 이게 곧 있으면 대한항공이랑 합병이잖아요. 그쵸. 그것 때문에 이제 이거를 손익 실현하고서 정리를 할지 아니면은 대한항공 합병 이후에도 이제 꾸준히 이걸 종목을 끌고 갈지 이제 고민 중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래 들고 계셨어요? 한
5년 이상 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야 드디어 좀 빛을 보는 시기가 온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느 쪽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하고 계세요? 5년을 들고 있었으니까 내가 빨리 수익 실현해야지라는 마음이 조금 더 많으신 건지 아니면 그래도 내가 더 수익을 봐야지라는 마음을 더 갖고 계신 건지 어느 쪽이 조금 더 그래도 마음이 가세요?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끌고 갈 종목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네네. 이제 그 다음에 대한항공 합병 이후에도 어떻게 유지하는 게 좋을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좋습니다. 딱 좋은 타이밍에 전화 주신 것 같아서 저희가 바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5년을 들고 있던 종목 전문가님 얘기를 해주셨고 지금은 또 수익권이지만 이번에 또 아시아나랑 대한항공에 대한 최종 승인 그쵸. 얘기가 진짜 4년 만입니다. 그러니까 12월 20일까지 이제 아시아나 자회사 편입 여기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올 것 같으니까 이번 주 아무래도 판가름이 날 것 같거든요. 네네. 더 들고 갑니까? 아니면 여기서 그래도 수익 실현하고 예쁜 이별합니까? 사실 저도 아시아나항공을 한 3년 전에 처음 막 얘기 나왔을 때 샀다가 이게 너무 이게 질질 끌어가지고 팔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5년은 쉽지가 않은 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가져오신 기간만큼 좀 성과를 내셨으면 그쵸, 좋겠다는 그쵸. 마음이 좀 들어요. 일단 이제 이 아시아나항공이랑 합병이 이제 통과가 되면은 이제 정말 대규모의 국적 그 항공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는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문제가 이제 경기가 좀 하강을 하게 되면은 이런 뭐 비싼 비행기 티켓보다는 지금 최근에 뭐 주가 움직이고 있는 저가 항공사라든지 이런 쪽이 더 선호를 받을 수가 있고 아무래도 최근에 일본이나 중국의 어떤 국경이 점점 낮아지면서 비자가 좀 풀이가 되고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LCC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은 그렇게 인기가 그쪽보다는 좀 높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현재 그 합병 이슈가 지나고 난 뒤에까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렇게 재료가 보이는 재료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을 살펴보니까 실적이 작년까지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실적이었으나 올해 좀 전반적으로 실적이 좀 떨어진 부분들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글쎄요. 저는 좀 덩치가 큰 국적 항공사가 생기는 거는 좋지만 그 이후를 생각을 했을 때는 좀 뭔가 이렇게 보일 만한 재료들이 많지 않은 부분 때문에 결국 이 종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저는 경기가 좋아지는 게 일단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가 좋아져야 여행 가는 사람 많아지고 비행기 많이 타고 해외여행 많이 가고 결국 이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가도 좀 영향이 있는데 유가가 앞으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떨어질 거라는 전망들이 있어요. 트럼프 정부에서 이제 공약으로 유가를 계속 다운시키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항공사들은 이제 결국 마진이나 그런 것들이 좀 높아질 여지가 좀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경기가 지금은 좋지 않기 때문에 올해 어떤 성과를 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좋아지겠지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게 언제쯤일지 저는 지금은 잘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오랫동안 가져오신 거는 정말 대단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적당히 올라갔을 때 한번 파시고 떨어지면 다시 사고 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 좀 좋은 재료가 나왔을 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니까 한 12,000원에서 13,000원까지는 어렵지 않게 도달이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12,000원 위쪽부터는 좀 어느 정도 챙기시고 한 20% 정도 수익 났으니까 챙기시고 다시 한번 좀 떨어졌을 때 10,000원대에서 한번 다시 한번 담고 이런 식으로 좀 하다 보면은 좀 시간도 좀 지나고 경기가 좋아지고 하면 고점을 뚫으려면 또 언젠가 오겠죠. 그래서 지금 저는 적당히 올라가면 팔자. 한 12,000원 위쪽부터는 분할 매도하자. 이렇게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야, 12,000원, 3,000원 사이에 20% 정도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하시고 10,000원 떨어지면 그때 다시 또 들어가시고 이렇게 사고 팔고를 하시면서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시네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5년이라는 시간 들고 있기 진짜 어려우셨을 텐데 아무래도 그래도 정말 수익 잘 나실 것 같아요. 이런 마음 저희가 인정한다. 너무 대단하다라는 마음 저희가 전해드릴게요.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또 얘기들을 들었는데 사실 이런 또 합병을 한다라고 하면은 모든 게 좀 호재인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뭐 모든 게 합병이 되는 게 좋은 것만은 사실은 아닐 텐데 주식시장에서는 이게 좀 좋은 소식으로 뭔가 통용이 되는 게 있나요? 보통 합병이라고 하면은 이게 사업 영역이 같은 경우는 방금처럼 이제
뭐 반독점에 대한 이슈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되게 민감한 이슈라서 통과가 지금 우리나라도 되게 오래 걸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만약에 사업 영역이 다른 쪽이랑 합병하게 되면은 이게 왜 이런 회사를 합병을 하게 되느냐 주주들이 또 원성이 나오기도 해요. 그쵸. 그래서 합병이라는 게 좋지만 요즘 같은 불경기에서는 어쨌든 비용이 나간다는 거를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합병 요즘에는 무조건 100% 호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합병하고 뭉친다 이런 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때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을 좀 반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어서 문자 사연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6387번님이 금양이에요. 43,000원에 10% 지금 비중을 담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내달 뭐 드림팩토리2 준공을 하겠다. 자금 조달 혁신안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VI가 또 발동되기도 했는데 이게 최대 주주의 소유 주식 변동 보고서에 공시가 나왔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 사실은 있으면은 이게 좀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최대 주주가 좀 변동됐다? 뭐 이러면은 사실 이거 악재 아닌가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노이즈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그쵸. 이 종목에는. 특히 왜 금양 같은 경우는 이슈가 네. 많아요? 이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엄청 좋아하셨던 종목이라 그렇거든요. 약간 정말 뭐 열풍이라는 표현이 적합할 정도로 작년 같은 경우 이제 2차 전지 랠리가 있었을 때 그쵸, 그때 거의 뭐 같이. 20만 원 근처까지 갔고 그 뒤로 막 뭐 전망이 뭐 50만 원, 60만 원 가다가 그랬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물려 계신 분도 계시고 근데 이제 그 시기가 지나자마자 그 어떤 종목보다 빠르게 지금 주가가 떨어진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좀 이제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한두 개면은 상관이 없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뭐가 계속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노이즈가 많이 있는 종목은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금양이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올라가니까 같이 이제 반등을 하고 있지만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말 다행인 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종목을 10만 원대 위에 들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실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마음이 제일 심란하실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제 4만 원대 들고 계시니까 이 정도면은 뭐 기다리면 어느 기술적인 반등, 특별한 재료가 없어도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가는 정도의 그 정도의 바운드는 한번 볼 수 있겠다 싶은 정도가 딱 4만 원대거든요. 5만 원도 지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 근처까지는 그래도 어렵지 않게 한번 기회는 있을 거라고 보니까 저는 본전 이상 올라갔을 때 정리를 좀 하시고 2차 전지 쪽에 좋은 종목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금양도 나중에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 괜찮은 2차 전지 관련주를 투자하실 거라면은 더 좋은 종목들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업황이나 2차 전지에 대한 생각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사실 궁금해요. 왜냐하면 워낙 2차 전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종목별 선별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쵸. 이 2차 전지에 대한 섹터의 의견이 좀 궁금해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저는 지금은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뭘 사도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2차 전지다? 네, 지금은 2차 전지가 뭘 사도 좋을 텐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선택된 몇몇 종목들만 주도주가 돼서 올라가고 나머지는 좀 가다 마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2차 전지가 얼마 전까지 되게 안 좋았다가 이제 막 살아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가 저는 굉장히 투자하기 좋은 투자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 좀 과열된 수준까지 갔을 때 거기서 좀 종목을 선별하면서 공략하면은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2차 전지 지금 저는 아주 좋게 보고 있습니다. 금양 빼고 다 좋은 거예요? 대부분 좋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필이면 지금 사연하신 분만 또 금양을 가지고 오셨는데 알겠습니다. 본전 이상 좀 올라갈 때 팔기를 또 이야기해 주셨고 지금 상황에서 2차 전지를 가지고 가는 게 오히려 투자를 하는 게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2차 전지에 대한 의견까지도 전해주셨어요. 들고 계신 분들은 좀 좋은 날 오기까지를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저희가요 사실은 주슐랭이 소통 방송이에요, 전문가님 아시죠? 네네, 맞습니다. 근데 소통 원래 워낙 또 저희가 활발하게 하는데 오늘따라 또 오늘 너튜브에 또 사정상 우리가 또 소통을 못 하는데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 시청자분들 TV를 보고 계실 거거든요. 네네. 소통을 나와 함께 하려면 이런 것들을 알면 좋다. 우리 항상 퀴즈 게임 할 때 맞추시는 분들에게 선물을 주잖아요. 네. 근데 뭔가 기준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때 다른 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정직하고 나는 그때그때 뭔가 딱 나의 마음을 움직이게만 해주면 된다. 그렇죠. 저도 맨날 딱 기준을 갖고 여기에 맞춰진 거를 뽑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날 기분에 따라서 하고는 있는데 대부분 제가 정답을 이렇게 맞추기 쉽게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센스 있게 해주시는 분들을 많이 이제 뽑는 편이고 좀 웬만하면 좀 부정적인 얘기가 없는 그런 거를 저는 많이 뽑는 편입니다. 긍정의 단어를 꼭 네. 사용해달라.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여러분들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또 그러면 세진중공업이라는 종목 상담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263번님이 9,070원에 15% 비중 담고 있어요 라고 하셨는데 완전 지금 고가권에 또 진입을 하셨다가 잘못 눌렸네, 물려 있는 것 같다 이러면서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자 전환을 3분기 순이익 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리스크로 봐야 되나라고 생각도 들고 8,600원이 단기 고점인 건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이 이제 조선업종 관련해서 오늘 올라가고 있고 또 오늘 그 LNG선이나 또 대왕고래 프로젝트 그렇죠. 네, 기대감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실적이 못 나온 거는 되게 아쉽기는 한데 뭐 지나갔으니까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4분기 때 계획대로라면은 좋은 실적이 나올 거라고 좀 전망이 되고 있어서 저는 매수가 넘어가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증권가에서도 제시하는 목표가들을 보니까 다 10,000원 이상을 제시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해진중공업도 우리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예전에 한번 추천드려서 또 수익 드렸던 종목이기도 해서 지금도 저는 굉장히 좋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10,000원 넘어갈 때까지는 들고 가셔도 좋겠다는 말씀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세진중공업에 대한 이야기 계속 좀 들고 가 보자. 왜냐하면 지금도 시장의 흐름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다음으로는 문자 아시아나 IDT 8742번님의 사연 보겠습니다. 19,200원에 10%예요. 이 종목도 살펴봐 주세요. 아마 합병이기 때문에 아시아나 키워드 담고 있는 것들은 다 상담이 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들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까랑 똑같은 그 맥락이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은 아시아나항공은 지금 시가총액이 한 7천억 정도가 되고요. 오늘 올라서 한 8천억 정도 됐을 그쵸, 거예요. 그쵸. 근데 아시아나 IDT는 오늘 보니까 시총이 2천억 정도거든요. 더 가벼운 주식이기 때문에 더 잘 가요? 그렇죠. 어떤 이슈에 대해서 트레이드를 하시는 분들은 IDT를 더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실제 주가도 이게 더 잘 가는 경향들이 좀 보이고 있고 그래서 아시아나 항공은 좀 무겁지만 IDT는 비교적 가벼운 그런 트레이드하는 분들이 많이 건드리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대신 변동성 위아래가 엄청 큰 좀 뭐 이게 장점일 수도 있어요. 장점이든 단점이기 때문에 매수하신 가격대에 나쁘지 않고 오늘 이제 호재 때문에 올라갔지만 저는 일단 이 종목은 차익 실현 한번 하시고 밀리면 다시 한번 들어가는 전략이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오늘 장도 좋고 다 좋고 그래요. 근데 지금 오늘 보니까 위쪽에서 7.8%까지 올라갔다가 약간 차익 실현 나오고 거기 이제 매물대도 좀 있고 지금 2만 원을 만약에 오늘 못 지킨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2만 원 넘어가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차익 실현부터 하시고 나중에 한 뭐 17,000원, 18,000원 떨어질 것 같아요. 밀리면은 다시 한번 들어가는 전략이 어떨까? 그래서 일단은 차익 실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가벼운 종목이라 변동성은 좀 크다라고 합니다. 차익 실현을 일단 좀 하고 가져가는 게 좀 어떨까? 어느 정도는 좀 차익 실현이 필요하겠죠. 너무 변동성 크니까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 심팩 볼게요. 4,100원에 40%예요 라고 해주셨는데 지금 보면은 리마그룹과 합작법인을 브라질에 좀 세우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일단은 자동차 관련해서도 좀 자동화 기계 뭐 프레스, 유압 프레스 이런 거 만드는 데죠. 오늘 진짜 강하게 좀 올라가요. 4%대 강세로. 평량가까지는 좀 충분히 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흡수합병을 홀딩스랑 안 하고 나니까 잘 가는 건지 분위기가 그냥 시장이 좋아서 잘 가는 건지 전 알고 싶은데 어떤 쪽일까요? 일단 거래가 많이 없어가지고 좀 아쉬운 종목이기는 해요. 일단 요즘 시장이 살아나고 있어서 네. 이런 이제 소외된 종목들 쪽으로도 돈이 들어올 텐데 이제 시차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외국인 기관들은 나름 저점에서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개인 투자자분들이랑 신용 잔고가 계속 줄고 있는 종목이라서 종목 자체는 되게 좋아지고 있는 중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라간 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장이 살아나면서 같이 올라가는 뭐 기술적 반등 정도로만 일단 저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대 4,100원 괜찮아요. 괜찮고 지금 이제 그 가격대를 넘어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이제 크게 보면은 이 종목이 경기가 좋을 때 어쨌든 인프라에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경기가 좋았던 시절에는 9,000원까지 갔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경기가 좋은가 싶으면은 좀 잘 모르겠죠. 어떤 분들은 좋다고 할 수 있겠고 저는 대부분 경기가 좀 나쁘다고 느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막 시원시원하게 갈 만한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적당히 좀 익절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한 4,400원 정도까지는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매수가 대비 한 5에서 한 10% 정도 수익 구간 나왔을 때 한번 정리 한번 하시고 다시 한번 떨어지면 들어가는 전략 이렇게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5에서 10% 정도 오르면 이익 실현하고 나머지는 또 다시 한번 또 정리해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4848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오늘 모든 종목 상담의 전략이 조금 비슷한 것 같긴 하거든요. 네네. 보수적으로 시장을 좀 대응하자라는 전략을 주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이게 이제 업종마다 잘 골라야 되는데 지금은 일단 다 같이 올라가는 분위기라서 네. 좀 시세는 날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내년 1월 달에 이제 미국 새 정부 들어오고 하면은 또 한번 시장에 혼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저는 기회 되면 팔고 좋은 자리에서 기다리자 이런 전략을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장투할 종목은 좀 없는 거예요? 장투할 종목이 있지만 아마 많이 흔들리는 거를 각오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짧게 보는 게 지금 상황에서 지금 당장은 보내는 그렇습니다. 좋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략들의 공통점은요. 시장 자체가 좀 너무 불안정하기 때문에 짧게 대응하자 이런 얘기를 좀 전해주시는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어서 위니푸드 볼까요? 8241번님이 3,000원이요. 지금 들어가셨나? 이 생각이 드네요. 20% 비중입니다. 야 지금 3,090원까지도 터치했던 종목이고 이러다 상한가 가나 싶은데 중국 키워드가 또 만만치 않게 강하게 또 네, 맞습니다.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무이자 입국에 대한 시기도 좀 늘어나면서 이런 또 분위기가 계속 형성이 될런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지금 오히려 조심을 해야 된다. 네네. 오늘 아침에 이제 중국 소식 때문에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일단 이거는 말보다도 차트를 한번 먼저 보여드리고 네. 싶습니다. 보시면 이 윙이푸드라는 종목이 눌렸을 때 들어가면은 수익을 되게 잘 주는 종목이기는 해요. 근데 급등 나온 다음 날 주가를 한번 잘 보시면은 급등 나왔다가 무너지는 경우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 시세가 연속성이 많이 없어요. 지난번에도 상한가 갔다가 다음날 하한가 가고 또 올라갔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이 외봉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도 잘 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만약에 3,000원대 돌파에 실패한다? 그러면은 지난 여기 10월 달처럼 한 번의 장대 양봉으로 그냥 빠질 수도 있고 지난 여기 8월 달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윙이푸드라는 종목은 정말 이 트레이더들 단타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좋아하시는 종목이기 때문에 급등 시에 일단은 파시는 게 정석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같은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정리하시고 나중에 눌림목에 들어가면은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눌림목에 들어가라. 왜냐하면 급등락이 너무 심하잖아요. 상한가 갔다 다음날 하한가 갔다 하면은 이거는 투자가 아닌 좀 투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으로 좀 들리거든요. 투자의 유의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1024번님의 미래에셋 증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9,100원에 지금 평단가를 들고 있는 종목이고요. 지금 비중 자체가 15% 정도예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금융주, 증권주 사실은 굉장히 잘 갔던 종목 중 섹터 중 하나라서 이거 뭐 하반기 말까지 들고 가도 좋겠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이분은 소실권에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조금은 안 드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네네. 보세요? 해외 주식 고객은 굉장히 많다고 하니까 그래도 좀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금융주들이 이게 이제 최근까지 괜찮았다가 이제 11월 달 들어서 많이 좀 빠지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뭐 미국에 대한 영향도 좀 있을 것 같고 그쵸. 그동안 이제 8, 9, 10, 11, 요 8, 9, 10, 요 3개월 동안 이 너무 금융주들이 그쵸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요게 올라갈 때 그때 정부에서 뭐 밸류업 뭐 이런 얘기들도 하게 되면서 뭐 배당 많이 주고 이 내실이 있는 기업들이 많이 올랐는데 그 부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금융주였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금융주가 지금 하락하는 이유는 금융주가 올라갔을 때 지금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이 저점에서 이제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미래에셋 증권은 9,100원 매수하셨으면은 거의 이제 시세 정점에서 들어가신 거나 다름이 없다고 보여지고, 대신 회사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막 무너지는 그런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 역시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고 저는 늘어날 것이고,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매수가까지 가는 거는 저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은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오늘 우리 코스피가 1.4%, 코스닥이 2.8% 올라가는 가운데 역주행을 하고 있잖아요. 2.4%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장에서 올라갈 만한 성향의 종목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밀렸다가 빠졌다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올해 연말까지는 좀 밀릴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시고, 네. 내년 정도의 반등을 생각한다면은 매수가 넘어서 수익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당장은 저는 좀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번에 실적도 잘 나왔거든요.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빠진다? 그럼 지금이 이제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신 종목이라면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좋겠고, 어차피 배당 받고 길게 갈 거라고 하신다면은 내년 초쯤에 반등이 한번 크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내년 초쯤 반등 나오니까 길게 가져갈 거면은 쭉 들고 가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은 일단은 또 수익 실현할 수 있을 때 좀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금융주가 그동안 많이 올랐다라는 게 좀 골자가 될 것 같아요. 우리 또 전문가님께서는 목요일 이번 주에 무료 방송을 또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네. 자세한 주제에 대해 좀 알려주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제가 이제 매주 목요일 날 이제 고정적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 방송 이제 목요일마다. 네, 네. 저녁 이제 7시마다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목들도 추천도 드리고, 또 보통 이제 그 미국에서 지표들이나 이런 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가이드를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주식 시장에 올라가는 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호재 때문에 올라가는 경우는 별로 안 되고, 뭐 미국에서 나오는 뉴스들, 엔비디아 뉴스, 테슬라 뉴스, 트럼프 뉴스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통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한 주 정리를 좀 하면서 그 다음 주에 준비할 만한 종목들을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에서도 여러분께 좋은 종목을 소개드리지만, 또 나름 좀 깊이 준비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목요일 날 저녁 7시에 공개 방송 오시는 분들께 또 딱 따로 또 제시를 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준비한 종목들과 전략들 받아보실 분들은 목요일 저녁 7시를 기억하셨다가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후에 또 여러분들 저녁 7시고요. 딜사이트 S 검색하셔서 목요일마다 또 유경훈 전문가님의 또 시장 얘기들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자 사연 또 볼게요. 0958번님이 하나 오션 얘기를 해주셔서 보겠습니다. 3만 원의 10% 비중을 담고 있는 종목입니다. 수익권에 있는 종목이라서 어디까지 좀 들고 가봐도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주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MRO 쪽도 그렇고 HD 현대중공업도 이제는 뭐 여기에 대한 고소 취하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K 방산, 뭐 K 수주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크로스해서 잘 살고 잘 해보자 이런 느낌으로 보이는데. 네. 얼마나 하나오션을 봐야 되나요? 늘 작년에 들고 계신 분도 야 그렇게 시원하게 오르진 않는 종목 아니야? 이런 생각을 좀 하시긴 하거든요. 그렇죠. 조선주라는 이 업종이 1년에 보통 한 번 올라가거든요. 한 번 올라갔을 때 못 팔면은 다음에 팔아야 되는. 사이클이 긴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사이클이 오긴 오는데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길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이번에 이제 어쨌든 지금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많이 이제 올라온 상태라서, 단기 투자자들의 경우는 저는 지금 파는 게 맞다고 봐요. 지금 만약에 올해 가져갈 생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는 정리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더 길게 보실 분들은 내년 초에 나오는 연간 실적 발표, 2024년도 실적이 내년 초에 나오잖아요. 그때까지 기다리신다면은 뭐 더 상승을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주가라는 게 항상 스트레이트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가다서다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지금은 팔고 가는 게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매수 타이밍 3만 원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기 때문에 일단 지금 챙길 수 있을 정도로 챙기시고, 제가 왜 내년 초를 말씀드리냐면 올해 실적이 괜찮거든요. 수주도 많이 쌓여 있고, 그래서 실적이 나올 때 다시 한번 주목받을 가능성을 생각을 좀 해서 지금은 4만 원 부근 일단 매도 타이밍 한번 잡아보고, 나중에 밀리면은 또 한번 들어가서 실적 발표 때를 상승을 노리고 투자하는 전략들 이런 거 괜찮아 보이니까, 일단 저는 전략 매도가 아니시더라도
일단 일부는 차익 실현하고 가는 전략 드리고 싶습니다. 일부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고 가져가길 바라겠습니다. 오래 가져갈 거 아니면 지금 수익 실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렸고요. 내일도 오후 12시부터 전화 문자 그리고 여러분들 사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